자, 이 시간에 공인중개사법, 설치 신고, 사무소 설치 신고, 설치 기준, 그다음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연속해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차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면 맞는 문장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업무정지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을 때는 다른 사무실이 아깝죠. 월세는 계속 나가고, 그래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초빙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 사무실의 업무 정지가 때려버리면 그 사무실은 이제는 폐업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무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 문장 지문에 업무정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가 답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 또 다른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공동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도 폐업을 하려면 폐업을 하고 아니면 사무실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휴업해도 그 업무정지 기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등록하면 그 업무정지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또 재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여하튼 폐업이나 휴업 외에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불러들이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가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업무정지란 단어가 없으면 일반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이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는 건물에 등록하면 되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는 건물에 꼭 굳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개사무소 면적을 확보할 것, 이런 단어가 나오면 틀립니다. 자,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다. 아주 조그만 면적도 중개사무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기만 하면 되지 굳이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다. 100제곱미터 이상이든 3제곱미터든 아주 적은 면적이든 중개사 면적은 무조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상이야만 한다? 이건 틀린 문장이죠. 사무실 면적 규정은 없다. 준공검사,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아직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의 건물, 아주 따끈따끈한 건물, 여기도 당연히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준공검사, 사용검사증을 제출해야겠죠. 자, 준공검사,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전의 건물에도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 파라솔 해서 거기서 계약 쓰고 하려고 파라솔 그 자체를 등록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중개업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는 건물은 등록이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유일하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될 수 있는 건물에가 가능하다. 하지만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소유권도 반드시 확보할 필요는 없죠. 사용권만 있으면 되죠. 임대차 계약하는 거죠. 전대차도 가능하는데 꼭 건물 주인만이 중개업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쉬운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실 이전 신고. 자, 사무실 이전 신고는 한 포인트, 두 포인트만 외우면 되죠. 자, 나중에 별도로 하지만 사무실 이전 신고, 이사를 갈 때는 이전 신고, 반드시 잔금 계약일로 있죠. 잔금 계약서 이전 신고일로부터 며칠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이전 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7일이 아니라 10일. 자,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중개사무소 등록한 관할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이전 후에 관청에다가 신고해야죠. 이전 후 이사 가고 나서 거기 있는 관할에다가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이내?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한다.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를 관할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신고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중개법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의 모든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 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중개법인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부칙 6조 중개는 광역권에서만 중개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부칙 6조 중개는 서울특별시 내의 것 중개 대상물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인천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경기도 이렇게 광역권의 중개 대상물만 중개할 수 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1층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은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 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자, 법인사무소 등록이죠. 법인은 주된 사무소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해야 된다. 요 주된 사무소 지역을 관할하는 데다가 신고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중개법인은 어떠한 신고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하는 거지. 분사무소에 관련된 책임자든 분사무소 이전이든 이런 거 잘 나오죠. 분사무소 설립이든 무조건 분사무소 관할에다가 신고한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어떠한 신고도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하면 됩니다. 절대 신고하려고 출장 간다 하면 안 돼요. 출장 절대 안 갑니다. 주된 사무소 관할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모든 것을 신고하면 됩니다. 자, 중개법인의 사무소 등록도 마찬가지, 분사무소 등록도 마찬가지. 이제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테마를 합니다. 자, 중개법인 등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건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법인을 등록할 때 별도로 기준이 있다는 거. 중개법인은 하나의 회사죠. 자, 1층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영업 수준입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이 간단하지만 중개법인을 등록 신청할 때는 일정한 요건이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의 등록 설치 기준이죠. 먼저 상법상 주식회사든 주식회사 무슨 중개법인 자기가 말을 하기 나름이죠.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한명회사든 합작회사든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한명이든 합작이든 어떤 것도 명칭을 쓸 수 있다. 자, 여기서 주식이 뭐고 유한이 뭐고 한명 합자가 뭡니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법무사 시험할 때 상법의 시험 과목이죠. 자, 중개사법에서는 이거 구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상법상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런 모든 종류의 이름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꼭 주식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한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고 합작회사가 있다. 어떤 명칭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따로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자, 이런 협동조합도 중개 어떤 조직은 조직이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도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얼마여야 된대?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설립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해야 된다. 통장 잔액이 5천만 원짜리를 제시해야 됩니다. 통장 잔액 얼마? 5천만 원 이상으로 주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중개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으로 중개업을 하더라도 중개법인을 하더라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은 민법에서 주식회사 회사로서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죠. 자,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을 뭘로 매치하면 무슨 협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협회, 동호회, 협회 이런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봅니다. 자, 무슨 협회로 해서는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라는 단어가 나와야죠. 그래서 무슨 협회 또는 동호회 이런 걸로는 문중회 이런 걸로는 법인 아닌 사단이니까 이런 것으로는 개설 등록할 수 없다. 두 번째, 사회적 협동조합도 중개법인 안 됩니다. 자, 일반 협동조합이어야 되지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안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사회적이라는 것은 공공조합을 말합니다. 공익적 조합.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합이에요. 영리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중개법인 하면 안 되죠. 중개법인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회적 협동조합도 공익적 성질의 조합이기 때문에 중개법인 설립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자본금 5천만 원 대상도 안 되죠. 자, 자본금 5천만 원 때는 일반 회사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 나옵니다.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중개업 할 수 없다. 자, 자본금 5천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도 중개업할 수 없습니다. 중개법인 설립할 수 없다. 자,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중개업 및 경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됩니다. 중개법인은 자, 조문으로 중개업 외에 6가지 정도만 할 수 있게 별도로 조문으로 정해놨습니다. 중개법인은 이것만 해라 이거죠. 1층 개업공인중개사는 좀 더 폭이 넓어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니까. 하지만 중개법인은 사람의 집단이죠. 회사. 그래서 조직이기 때문에 자 6가지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하고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겸업 이것만 하라고 겸업만 하라고 별도로 예시가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개법인은 자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 그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여야 됩니다. 다른 업무하면 자 법률 위반이 되죠. 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자 중개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 5천만 이상일 것, 그다음에 상법상 주식이든 한 명이든 합자든 유한이든 가리지 않을 것. 자 일반 협동조합은 자 가능할 것.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 중개법인 설립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도 중개업 설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공인중개사가 대표자가 돼야 된다는 거. 자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니까 대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니까 대표자를 포함하여 3분의 1 이상이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해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당연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자,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개설 등록이 아예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중개법인을 신청할 때는 자 실무교육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자 등기된 임원이 아닌 사원도 주된 사무소 사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되죠. 자 소유권, 전세권, 임대차, 사용대차 다 가능합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자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다 받은 건물도 가능하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어도 준공검사, 사용승인 받아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서는 중개법인 설립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법인의 등록 설치 기준 제외죠. 자,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협동조합은, 자, 지역농협협동조합은 농지의 임대차, 농지에 관련된, 농업협동조합이니까, 농업에 관련된 임대차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농협협동조합은, 자, 중개법인은 가능한데 5천만 이상으로, 굳이 중개사 법령에 있는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아도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협동조합은 자 이런 중개업 개설 법인 등록 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자본금 5천만 원도 필요가 없죠. 자, 근데 어떤 조합은 농협협동조합이 아니라 그냥 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법이 아니라 그냥 협동조합 기본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자본금 5천만 이상 가야 되는데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협동조합은 자 중개사법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자 중개업에 대한 중개법인에 대한 설립신고를 했죠. 자 설립신고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개법인은 분사무소 설치가 있죠. 자, 분사무소 설치는 신고는 어디서 한다? 주된 사무소에서 신고한다는 것만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입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법인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당연하죠. 중개법인만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다. 주된 사무소를 제외한 지역에다가 둬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에 같이 분사무소 들어오면 안 돼요.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이렇게 제외한이라고 나와야지. 포함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씩만 둬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무조건 지문에 업무정지라는 단어가 뜨면 공동사무소 사용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자, 분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책임자라 그러죠. 자, 지점장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자, 분사무소 책임자도 설립할 때 분사무소를 두려면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 자,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당연히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도 공인중개사가 돼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1년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등록관청에서 실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을 것.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다른 법률 규정하면 농협협동조합을 생각하면 됩니다. 농협협동조합.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은 중개사 법령 기준 적용하지 않으니까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 분사무소 신고. 분사무소 신고는 무조건 주된 사무소에서 신고한다고 했어요. 분사무소에다가 신고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 신고, 인가가 아니라,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분사무소 소재지에 신고하면 안 돼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다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신고를 받으면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7일 이내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면 되죠. 자,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하면 좋은데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 등기죠. 법인 등기와 그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이런 것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행정관청에서 등록관청에서 조회가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접수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요 두 단어가 나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가 나와야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시험에 3번 나왔어요. 그래서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제출 안 해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는 받아준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기재사항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하는데 본사 명칭이 있어야 되죠. 본사 소재지, 본사 등록번호가 있어야죠. 또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 자격증 발급 시도가 있어야죠. 자, 사본 제출하면 되는데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겠죠. 발급 시도.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사유까지는 적을 필요가 없죠. 분사무소 설치할 이유를 적을 필요는 없죠. 내가 알아서 설치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등록관청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기재사항이 아닌 거 하면 분사무소 설치 사유가 나오면 되죠. 자, 법인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는 사유입니다. 법인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 법인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할 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이 있어야 되죠.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만이 된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갖고 와야죠. 다시 바꾸려면. 그 다음에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폐업 신고도 자, 등록증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3개월을 초과해요. 휴업 신고할 때도 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자, 휴업 신고 반드시 등록증을 가져가야 됩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도 신고할 수 없어요. 방문 신고만이 가능합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설치 신고.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한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중개사무소, 주된 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할 필요 없고, 자, 중개사무소 본점에 자, 명칭과 소재지, 등록번호 이런 것만 적으면 되죠. 그래서 등록증 제출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출하면 좋다. 그래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다가 신고한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주된
주된사무소에 신고한다. 그 다음에 중개법인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상법상 회사해야 되죠.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해야 됩니다. 중개법인 할 수 없는 거 법인 아닌 사단,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이거는 중개법인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중개법인 반드시 중개업하고 업무 겸업할 수 있는 조항만이 할 수 있죠. 겸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원과 사원 중에 3분의 1이 별도로 또 공인중개사가 돼야 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법인 개설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반드시 실무교육 다 받아야 됩니다. 사원도, 주된 사무소 사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을 신청해야겠죠. 그 다음에 농협협동조합, 농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농협협동조합은 지역농협이든 농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농협협동조합은 중개사 법령의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중개사 사무실 설치 기준과 등록 절차를 중개법인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